또 뵙게 되었습니다. 어제에 지난번에 이어서 그렇게 보따리를 하나 들고 이제 집을 나섭니다. 그러면서 은근하게 내가 없어진 모습을 상상하면서 어떤 반응을 아버지나 어머니가 보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찾아간 곳이 안동 봉정사입니다. 봉정사는 근래에는 영국 여왕이 다녀가면서 굉장히 유명한 사찰로 알려졌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그저 지방에 있는 절로서 또 역사책에 나오는 무량수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다. 그 정도만 알았죠. 그래도 봉정사를 찾아가게 된 인연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곳에 가서 하루 자고 온 적이 있었어요. 단체로 5학년 2반 한 50여 명이 되는 우리 반에서 가을 소풍을 그곳에 가서 하루 자게 됩니다. 그때에 쌀 한 대씩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곳에 가서 여기저기를 구경하다가 저녁밥을 해주는데 세상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사찰이 어렵고 질서가 없었는지 큰 방에다가 50명 밥을 해주는데 솥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인지 화근내가 나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었고 반찬이라고는 큰 항아리 2개에다가 된장을 멀근하게 끓여가지고 중간에 2개를 놔놓고 그게 반찬 다른 반찬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곳이 어떻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된장국을 밥에 넣어가지고 먹다가 말고 또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선생님들도 뭐 어떻게 됐는지 그 마루에 나와가지고 마루 밑에다가 밥을 전부 버렸어요.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는 지금은 뭐 저는 상황을 몰라 그렇지만은 그렇게 한 것만은 분명해요. 그 정도로 아마 절이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밥은 못 먹고 뒷산에 가서 알밤을 몇 개씩 주워 먹고 저녁을 때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뭐 사찰에 대해서 정보가 있습니까? 뭐 부모가 절에 다니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모르던 터에 5학년 때의 기억이 난 봉정사로 향했습니다. 물어서 봉정사에 갔더니 그때가 초가을이라 얼마나 여러 가지 꽃들이 이쁘게 피어 있는지 그렇게 꽃들이 보기 좋았고 또 감나무에 비구니 스님이 올라가서 무슨 얘기를 하면서 홍시를 따고 한 스님은 밑에서 받고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 음성이 꾀꼬리 노래처럼 그렇게 이쁘게 들리더라고요. 너무 맑고 청아하게 좋게 들렸어요. 그것도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리워하던 어떤 이성을 향한 그 그리움이 그렇게 예쁘게 들렸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석양쯤 된 그때였는데 그 단풍이 든 감나무 위에서 홍시를 따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 음성, 또 새들이 지저귀고 화단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많이 피어 있는 그 모습, 그 건너편에는 아주 오래된 기와가 함초롬히 이렇게 늘어서 있는 아주 평화스러운 전경을 맞이할 때 그 마음이 나는 이곳에서 지금 죽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그렇게 극락세계처럼 평온함을 나에게 느끼게 해 주었어요. 시골 촌에서 참 조그마한 초가집에 살다가 그런 분위기에 접해서인지 실제로 이곳에서 죽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지금도 뇌리에 생생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절로 다가갔어요. 그래서 일주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 가니까 막상 들어가는 게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겁도 나고, 그래서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떨어져 있는 감홍시를 서너 개 주워 먹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비구니 스님 둘이 옆구리에 소쿠리를 끼고서 내 앞을 지나갔어요. 그래 내가 헛기침을 하면서 보래요 스님들요, 내가 불교를 연구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상하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힐끔 쳐다보더니 호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나도 약간 멋쩍어도 뭐 어쩔 수 없죠. 한참 있다니까 그 건너 밭에서 풀을 베고 있던 스님이 아마 홍시를 주워 먹으려고 온 것 같아요. 거기 와서 나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물었습니다. 불교를 연구하려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 얼굴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더니 보아하니 나이가 젊어 보이는데 이 절은 옛날에 싸움이 생겨가지고 논밭도 다 팔아버리고 해가지고 아주 가난합니다. 불교를 제대로 연구를 하려면은 동네 범어사나 양산 통도사로 가십시오. 그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랬어요. 그러고는 홍시를 몇 개 주워 먹더니 저쪽으로 일하러 가더라고요. 그때에 동네 범어사나 하는 말이 내 뇌리를 스쳤어요. 그건 역시 인연의 만남이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여행을 부산에 갔었습니다. 해운대에 가서 생전 처음 출렁거리는 바다도 보고 모래 속에 있는 조개 껍질도 줍고 12시에
다리가 들려지는 영도 다리에 구경도 하고, 또 용두산아 용두산아 하는 용두산 엘레지 노래가 있는 그 용두산도 가봤어요. 그리고 나서 동네 온천장내에 있는 사무관이라고 하는 그 여관에서 우리가 자게 된 인연이 있었고, 사무관에 짐을 풀어놓고 우리 반 학생들이 동네 범어사를 간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 가방을 지킬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해서 나는 범어사에는 안 가고 가방을 지키면서 사무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들은 범어사를 그 스님이 말하니까 범어사 이름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해가 질 무렵에 범어사에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안동 시내로 내려옵니다. 오다가 보니까 아침도 안 먹고 가서 홍시만 서너 개 주워 먹고 이래서 배도가 많이 고프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도 시내 가는 길을 물어서 내려오다가 보니까 해가 지고 나서 컴컴한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가 지고 집도 절도 없이 걷다가 보니까 이상한 오기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참 부모 밑에 있을 때는 그저 부끄러움 타고 말도 안 하고 그러던 성격의 사람이 집을 떠나고 배가 고프고 해가 지니까 오기 같은 게 생기는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을 굶으면은 내일이 상당히 피곤할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2판 4판이라 나도 한번 밥을 얻어 먹어봐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내려오다가 보니까 오른쪽 집에 전기불이 마당을 향해서 흔하게 비춰져 있고, 어떤 남자가 테마루에 앉아 있는데 그 부인으로 되어 보이는 분이 펌프에서 물을 기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참 저참 한번 밥을 얻어 먹어보자, 이런 용기를 내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담장 밖에서 아이고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봉경사에 갔다 오다가 이렇게 늦어져 가지고 저녁도 못 먹고 이런데 혹시 밥 좀 얻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남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아내로 보이는 그 물을 깃고 있는 여성에게 여보 저녁 좀 남은 게 있어? 그러니까 여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흠프질만 했어요. 귀찮다 이 뜻이겠지요.
그러니까 제 차 밥 좀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한다는 말이, 글쎄 감자등밥이 좀 남아 있는지 모르겠네요. 가면 돌아서가지고 부엌으로 들어가더라고. 아니 그런데 그때 부엌에서 처녀가 나왔어요. 처녀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내 얼굴에 흉터가 생각이 나가지고, 나는 젊은 사람 만나면 피해 다닐 정도였으니까 그 의식이 남아서, 아이고 내 얼굴을 저 처녀한테 보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저희가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하고 돌아서니까 그 아저씨가 뭐 남자가 뭐 그래 밥 달라고 해서 밥 먹고 가면 되지, 고맙게도 그러더라고. 괜찮습니다 하고 뒤돌아서서 나오면서 나도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열등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은 어둡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시내로 가는 길만 물어서 오전 중인데 마을도 없고, 한참 내려오다니까 왼쪽에 기와집이 좋은 게 보였고, 그곳에 남자는 쌀이대를 가지고 뭔가 만들고 있었고,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옆에서 뭐 이렇게 만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집에 한번 밥이 있는가 얻어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들어가서 또 인사를 하고, 또 거짓말로 봉경사 갔다 오다가 늦어가지고 또 그런 말 했어요. 밥 좀 남은 게 있으면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랬더니 역시 그 아들 되는 사람이 어머니에게 밥 좀 있어요 이러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 여성들은 아마 차리는 것이 귀찮은 것 같아요. 말도 안 하고 이래서 가가지고 무슨 쟁반에다가 감자가 섞인 보리밥하고 된장국하고 뭐 김치인지 뭔지 하지 않 서너 가지 반찬하고 차려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마루턱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 밥을 맛있게 먹고, 내가 참 잘 먹었습니다 하고 그 집 주소라도 알아서 간접적으로 고마웠다는 편지를 보내려고 생각하면서 나왔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어디 동네도 없고 그 집이 마지막이어서 물을 곳도 없어서 마음만 그렇게 하고 내려옵니다. 이제 피곤도 하고 어디 잠을 자야 되겠는데, 그 전에 내가 사명대사 소설을 어디서 구해 읽으면서 고행을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승려는 고행을 해야 된다. 나도 이제 절에 가려고 나섰으니까 고생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기도 하고, 실제로 그 근처에 잘 곳도 없고 어디서 자면 좋을까 싶어서 여기저기 살피다가 콩을 심어놓은 콩밭에 들어갔습니다. 노래 자랑할 때에 길에 물이 있을까 싶어서 장화를 신고 갔기 때문에 콩밭에 들어가서 잘라고 하니까 참 잠은 안 오지만은 거기에 누워서 이 바지를 장화 겉에 이래가지고 바람이 안 통하도록 해가지고 잠을 자는데, 잠이 옵니까? 자는 둥 마는 둥
반짝이는 별만 쳐다보면서 뒹굴뒹굴 그렇게 하다가 그때가 음력으로 내가 절에 갔을 때가 거의 추석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녁 바람이 차왔어요. 콩밭에서 하루 밤을 지새고 그 이튿날 해가 떴을 때 다시 안동 시내로 향해서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역시 봉정사라고 하는 절에 가게 된 것도 초등학교 때 가서 하루 자고 온 인연, 범어사를 찾아가는 건 역시 수학여행 갔을 때의 들은 그 인연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그 먼 곳까지 가게 되는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고맙습니다.